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구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올스타 NBA 올스타를 중계하고 왔는데 제가 오후에 또 KBL 간담회가 있어서 집에서 급하게 또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이번 시즌 제가 꼽는 MVP입니다. 전반기뿐만 아니라 또 후반기도 함께 내다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일단 스테픈 커리가 이번 2025 NBA 올스타전 MVP를 받게 됐습니다. That's Reggie. Shots fired. Stephen Curry, a run. Harden to Curry. Curry. Oh, that's a bucket. And Curry for three. You know, it's listen, we're trying to anything. Very entertaining slam dunk once again. He's done a great job. And Stephen Curry. Oh my God! They're not degrading. They're great young players. These are the best of the best. Stephen Curry. 자, 그리고 가장 사실 관심을 모으는 건 물론 컨퍼런스 결승 MVP 또 파이널 MVP도 있긴 합니다만 시즌 MVP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일단 컨퍼런스 결승 MVP 그 다음에 파이널 MVP는 어느 정도 대진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정규 시즌 MVP는 한 시즌 굉장히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1년 내내 65경기 이상 뛰면서 또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또 팀의 성적도 아주 훌륭한 수준을 유지해야만 주어지는 아주 영예로운 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널 MVP보다 시즌 MVP를 훨씬 더 높게 보는 편인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상위 MVP 베스트 5 파워 랭킹 MVP 베스트 5를 살펴보고 이 선수가 받아야 된다 라는 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수의 기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MVP에 뽑히기 위해서는 출전 경기수, 그 다음에 당연히 퍼포먼스, 그 다음에 팀 성적이 필요한데 우선은 1차 스탯은 전부 다 이해하기가 쉽지만 또 2차 스탯은 사실 또 그 개념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스탯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딱 3개만 들고 왔습니다. 자, 일단 BPM입니다.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의 약자고요. 선수가 코트 위에 뛸 때 해당 팀의 득실점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픈 커리가 플로어에 있을 때 골든스테이트가 8점을 넣어놨으면 스테픈 커리의 BPM은 플러스 8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 시즌 내내 나눈 거예요. 그래서 BPM은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라 볼 수가 있고 TS는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입니다. 자, 농구에서 득점을 도모하는 그런 행위가 2점과 3점 자유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소모하는 슈팅 포지션당 득점 효율,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정이 들어가죠. 야투가 정말 좋지 않은데 자유투를 그 경기에서 15개 이상 얻어냈다. 그러면 TS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요. 2점은 별로였는데 그래도 3점은 괜찮았다. 그러면 당연히 보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TS 혹은 이피션시 야투 성공률이 더 많이 쓰이긴 하죠. 저는 TS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VORP라는 게 있죠. 이 VORP라는 건 대체 선수 대비 생산력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좀 더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Valuable Replacement Player라고 해서 대체 선수 대비 생산력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당연히 그 지표가 높을수록 좋은 걸 할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하는 MVP 파워 랭킹 5위는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자, 48경기를 뛰고 있고요. 24.3득점 그리고 7.7리바운드 어시스트 9개 그리고 팀은 현재 서부 컨퍼런스 5위입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무슨 베스트 5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NBA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르브론 제임스를 MVP 레더 6위로 꼽아놨고요. 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서부 컨퍼런스 전체 5위이고 그리고 2위 멤피스와의 승차가 3경기, 4위 휴스턴과의 승차가 반경기에 불과합니다. 올스타 휴식기 직전에 유타 재즈에게 패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10경기 8승 2패 그리고 돈치치까지 가세를 했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향후 행보에 따라서 충분히 MVP를 받는다기보다는 MVP 득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4위는 제이슨 테이텀입니다. 자, 제이슨 테이텀 지난 시즌
컴파 MVP, 그 다음에 파이널 MVP 전부 다 제일런 브라운에게 내줘야 했었습니다만 올 시즌 활약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즌 MVP는 정규 시즌 팀 성적을 또 좌시할 수 없어요. 현재 제이슨 테이텀의 보스턴 셀틱스는 동부 컨퍼런스 2위고요. 사실상 뭐 거의 굳혀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시즌 MVP를 주기에 소속팀의 성적은 뭐 더할 나위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52경기를 뛰었습니다. 평균 27득점, 8.7 리바운드, 5.6 어시스트. 역시나 뭐 다재다능하죠. 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와 BPM은 똑같고요.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는 르브론 제임스보다 살짝 낮습니다. 60%. 테이텀은 58.9%. 그리고 이 VORP 3.2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은 3.6인데, 자, 그리고 3위는 야니스 아데토쿤보입니다. 자, 아데토쿤보의 가장 큰 걸림돌은 팀 성적보다는 본인의 출전 경기수입니다. 밀워키가 현재까지 53경기를 치렀는데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12경기를 빠졌습니다. 그래서 65경기까지 지금 결장하는 그 경기수가 5게임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야니스는 일단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는 종아리 부상을 딛고 돌아오기로 돼 있긴 합니다만 좀 간당간당하죠. 자, 하지만 야니스의 플로어 위에서 퍼포먼스 자체는 엄청납니다. 31.8득점, 12.2 리바운드, 5.9 어시스트, 뭐 다재다능의 표본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BPM이 무려 8.1입니다. 이렇게 되면 5.6의 르브론이나 테이텀보다 훨씬 더 높죠. 네, 그리고 TS가 무려 62%. 이것도 야투 성공률은 60% 이상 4위급인데 자유투로 많이 깎였죠. 3점은 뭐 많이 안 던진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대체 선수 대비 생산력 지표도 3.7. 현재까지 나온 3명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자, 니콜라 요키치 49경기 뛰면서 29.8득점, 12.6 리바운드, 10.2 어시스트. 그러니까 평균 현재까지 트리플 더블이고요. 러셀 웨스트브룩 이후에 현대농구 선수 가운데는 두 번째로 트리플 더블 시즌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자, BPM이 4기급이에요. BPM 여러분 14.3. 야, 진짜 이거는 진짜 미친 겁니다. 요키치가 플로어에 있을 때 덴버 너게츠는 누적이 아니라 평균 14.3점을 더 넣는다는 얘기니까 진짜 마이클 말로 덴버 감독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요키치가 벤치에 있으면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다. 그 말이 과장이 있거나 혹은 말론 감독의 무능을 나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 BPM이 14.3이면 이건 진짜 4기급이라 볼 수가 있고, TS가 무려 66.6%입니다.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죠. 야니스가 골밑에서 그렇게 샤키로닐처럼 찍어대는데 요키치에 비하면 TS가 4.6%나 낮습니다. 이거는 결국 니콜라 요키치가 내외곽이 다 된다는 뜻이고, 3점 성공률은 지금 뭐 줄곧 탑2 안에 들어요. 3점을 그렇게나 많이 던지면서도 야, 이런 TS가 66.6%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나 니콜라 요키치가 올 시즌에 던지고 있는 3점 개수가 4.5개입니다. 커리어 하이거든요. 그리고 넣었던 3점은 2개, 3점 성공률이 무려 45%.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야투를 시도하면서도 또 아웃사이드에서 그렇게 많은 슈팅을 던지면서도 3점 45%, 자유투 82.3% 덕분에 TS가 무려 66.6%. 이거는 뭐 거의 신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위 바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매긴 파워랭킹 탑5이긴 합니다만, 자, 53경기 뛰면서 32.5득점, 5.1 리바운드, 그리고 6.1 어시스트. 여전히 훌륭하죠. 어떻게 본다면 마이클 조던의 전성기 기록과 상당히 좀 닮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BPM은 5.3으로서 어떻게 본다면 테이텀, 르브론, 야니스보다도 더 낮긴 합니다만, 또 하나 사기 수치가 있죠. 바로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입니다. 63.9%. 야, 이거 뭐 2m 전후에 윙맨이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기록입니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급 되는 선수가 TS가 63%가 넘는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고, VORP 대체 선수 생산력 지표는 니콜라 요키치 다음입니다. 요키치가 7.2, 그리고 셰이가 6.3이니까 이마저도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니콜라 요키치 같은 경우에는 BPM에서 완전히 상대를 압도하고 TS로 조진다면, 길저스 알렉산더는 동 포지션 대비 TS,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팀 성적, 그리고 양방향 선수로서의 면모, 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종합하자면 사실 팀 성적도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선수들 가운데 르브론, 테이텀, 야니스, 니콜라, 그 다음에 길저스 알렉산더 가운데 양대 컨퍼런스 5위 아래쪽은 없어요. 최소 5위입니다. 물론 6위로서 MVP를 받았던
러셀 웨스브룩도 있지만 그때는 뭐 트리플 더블 시즌이었다는 특성이 있었고 과거에 비해서 좀 희석됐다나 하더라도 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뽑은 이 5명은 전부 다 팀 성적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개인 성적 두말할 나위 없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딱딱 보는 지표들만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2차 스탯들도 아주 우수한 선수들이죠. 자,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올 시즌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래 조방꿀 네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일단 3가지 이유로 뽑았어요. 자, 가장 첫 번째는 전혀 새로운 얼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MVP는 사실 뭐 관성이라는 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줬던 선수에게 또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속으로 주지 않으려 하고 뭐 그런 고의적인 작업은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얼굴들을 찾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스티브 내시 이후로 처음으로 캐네디언 MVP를 노리는 길저스 알렉산더가 조금 더 이른바 약간의 그 신선함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는 이미 뭐 받아봤었고 또 전성기가 지났고 제이슨 테이텀은 새로운 얼굴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지표나 그런 기록들이 요키치나 길저스 알렉산더를 위협할 정도는 되지 않고 야니스와 니콜라 요키치는 전부 다 멀티 수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길저스 알렉산더면 굉장히 신선하고 그 다음에 모처럼 비유럽 선수가 받는 거 아니냐. 물론 엔비디도 있긴 했습니다만 자, 그만큼 좀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길저스 알렉산더가 그런 부분에서 좀 가산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년 연속 서부 1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은 지난 시즌이죠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와일드 웨스트에서 2년 연속 팀을 서부 컨퍼런스 1위로 이끈다는 그 공로, 상징성은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지난 시즌에 길저스 알렉산더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올 시즌도 만약에 썬더가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를 넘어서 전체 승률 1위에 오른다면 분명히 그 팀을 최고로 이끈 최고의 선수가 MVP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만약에 올 시즌이 첫 서부 컨퍼런스 1위였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2년 연속이라고 한다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구나 지난 시즌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공로를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리그 최고의 공수겸장입니다. 저는 MVP라고 함은 물론 화려한 플레이, 그 다음 평균 30점이 넘는 득점, 플레이 메이킹, 또 소속팀을 이끄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간과당하는 부분이 저는 수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칼말론이 선수 황혼기에 MVP를 2번 받았던 이유도 결국 수비에 눈을 떴기 때문이고 공격만큼 수비를 통해서 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도가 셌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비력도 MVP를 뽑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야니스 아데토쿤보 공수겸장이죠. 제이슨 테이텀도 수비를 못하진 않아요. 르브론 제임스는 지금 수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가장 이 대목에 맞는 이 항목에 맞는 그런 투웨이 플레이어는 야니스와 길저스 알렉산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길저스 알렉산더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자체를 최고의 수비팀 디펜시브 레이팅 1위 팀으로 이끌고 있죠. 그러면서 팀 성적도 1위. 야니스는 팀 성적이 좀 떨어지고 요키치는 수비 지표 자체가 좋게 나오는 선수가 아니거니와 수비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도 아닙니다. 반면에 길저스 알렉산더는 DBPM, 디펜시브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무려 3.1이고요. 그리고 1.9 블락샷에 평균 스틸이 1개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평균 정도 되는 선수가, 그것도 가드 포지션의 선수가 허슬 스탯, 그러니까 스틸과 블락의 합, 스토크가 2.9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비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종합했을 때 길저스 알렉산더가 지난 시즌에 MVP를 받지 못했다기보다는 뭐 밀린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더를 최고의 수비팀, 최고의 서부 컨퍼런스 탑팀으로 이끌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퍼포먼스 1차 스탯 예쁘게 나오고 2차 스탯 환상적이고, 그 다음 이런 노력들을 공격과 수비에 전부 다 밀도 있게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길저스 알렉산더가 MVP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니콜라 요키치가 참 아쉽겠지만, 야니스도 안타깝겠지만 길저스 알렉산더가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MVP 트로피 상당히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도 내 커리어에 종류가 뭐가 됐던 MVP 트로피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행복 지수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길저스 알렉산더가 저는 생애 처음으로 기쁨을 맛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런 댓글들이 또 배대시겠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조코피 묻었네. 조반골 제발 그 입 좀 다물어줘. 하지만 저는 길저스 알렉산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 컨텐츠 이외에도 악플 컨텐츠 하나 올라갑니다. 네, 정말 역대급 악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악플 컨텐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내일은 스튜디오에서 또 후반기를 맞이해서 여러 재밌는 컨텐츠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날씨가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KBL 간담회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